당진에서 연인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에선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대교의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2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미리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음주운전자가 40명 넘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건에 달합니다. 내년부터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차량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에서 연인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서산에서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밤바다, 태안해경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합니다. 지난 12일 저녁 8시쯤 70대 남성 A씨가 신진항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앞바다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선착장을 배회하다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기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당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40대 남성이 연인 사이였던 40대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하루 만인 지난 12일 당진 대우지면의 한 낚시터 인근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남성이 숨지면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피해 여성은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에선 사망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서산시 부성면의 한 갈대밭에서 멧돼지 포획 중이던 60대 A씨가 70대 동료 B씨가 쏜 엽총에 맞았습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획을 나눠 멧돼지를 잡던 중 B씨가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을 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서산 대산항에 전박 중이던 122톤급 폐유 운반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는 기관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했으며 3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기관실에 있던 인부 5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주민들이 수도권을 오갈 때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서해대교인데 길이 자주 막혀서 불편을 겪기 일쑤입니다. 네, 그래서 제2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조속한 건설을 위해선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과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 지난 2000년 개통해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습 정체 구간이 된 지 오래라는 것. 서해대교의 하루 평균 적정 통행량은 5만 대 정도인데 현재는 9만 대로 포화 상태를 훌쩍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마땅한 우회도로도 없어 7년 전 교량 케이블 화재로 16일간 통제됐을 땐 일대가 교통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건 제2서해대교. 충남도는 지난 1월 7,400억 원이 드는 해저터널 건설을 자체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많이 오가고 안개와 강풍이 잦은 곳이라 교량보단 해저터널이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이후 정치권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수건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성문산업공단에 우수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활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6차 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 그러자 당진 지역사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줄여 조기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수립하는 제6차 국도 국직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경우 준공까지는 10년 이상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연재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경우에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당진은 항만,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는 다 갖춘 지역이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인 반면 서해대교가 막혀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당진뿐만 아니라 서해안권 발전과 더불어 예타 면제 대상은 정부가 시도별로 건의한 사업 가운데 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충남도는 도지사 핵심 공약인 만큼 예타 면제 건의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건의가 정식되고 그때 지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당진 광명 간 민간고속도로가 적정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25년 착공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도로가 사실상 제2서해대교 역할을 하게 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음주운전자가 40명 넘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경찰관 370여 명을 투입해 서산 예천동과 천안 불당동, 아산 배방읍 등 유흥가 주변 26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전날 언론 등을 통해 단속 일정을 주민에게 알렸지만 4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21명, 면허 정지인 0.03에서 0.07%는 20명이며 나머지 2명은 훈방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6.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종을 선정했습니다. 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상품 경쟁력과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수삼과 쌀, 전통주, 육종 마늘, 게장 등 지역 특산품 1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금동대향로 모형과 백제 닭이 세트 등 공예품 4종도 포함됐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답례품 품목을 확대하고 관광이나 체험 상품 등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교구 활용 지원 시스템인 인공지능 교육 수업활동 레시피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의 최종원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최종원입니다. 예,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 이제 미래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교육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첨단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교육으로서의 미래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 모든 교원,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충남형 가상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수레도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용 시스템인 줄여서 인수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가상놀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교구에 대한 정보와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동 레시피, 줄여서 인수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수레에 정보를 담아서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인수레를 통해 에듀테크 기업과의 건강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구 정보와 교육과정 연계 정보를 교실 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인수레는 중앙광장인 안뜰과 인공지능 교육 기반 교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인 수업 집현전, 다목적 종합 행사관인 사랑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업 집현전에서는 총 21개의 인공지능 교구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35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고 매월 6개씩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교사 실증 평가단을 꾸려 인공지능 기반의 교구들을 먼저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교실 수업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교육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제품을 활용한 수업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IT 전문가의 의견도 담긴 전문가 교사 실증 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공하여 교육적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최종원 장학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유치원 유아교육비 분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중재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2020년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도왔는데요. 분담 비율은 도가 2, 교육청이 8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 지원에 들어간 총 410억 원 중 교육청이 305억 원을, 나머지 105억 원은 도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돌연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 인상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도의 재검토 요청은 물론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기관은 지난달 5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유아교육비 분담 조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기관은 앞서 무상교육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쉽사리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중재 역할이 대두되는 대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아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며 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위 편삼범 위원장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과 유아교육비 문제 등 두 기관의 갈등이 좋게 보이진 않는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유아들이 보는 만큼 대안 제시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비상진단체계를 운영합니다. 연구원은 수능 전날인 오는 16일 각 시군 보건소가 우선 채취한 수험생의 검체를 도착 즉시 검사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자정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공동상황반에 명단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건립되는데요. 이 클라이밍장에는 18m 높이의 야외 인공 암벽장 시설과 25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암벽장 등이 들어섭니다. 서산시는 내년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나 공모를 신청해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4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